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 급성 스트레스.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수를 해주시면 돼요. 나는 만성 스트레스랑 급성 스트레스를 봤을 때 만성 스트레스가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만성이 더 나쁠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급성 스트레스가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급성 스트레스. 어, 네, 좋습니다. 일단, 과학적 근거에 의하면 만성 스트레스가 더 나빠요. 왜냐하면 이 만성 스트레스라는 거는 해결되지 않는 낮은 단계의 지속적인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전체 시스템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이 만성 스트레스고요. 급성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외부적인 뭐 충격이라던가 이런 거에 의해서 급격하게 오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으니 안티프레질이란 책이 떠올라서 아까 이거를 뒤적거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그랬어요. 어차피 무슨 내용이든 연결되니까 내가 이 책 아무데나 딱 펴가지고 나오는 키워드로 이거 그냥 정리해버려야지 그랬는데 이 책에서 만성 스트레스, 급성 스트레스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이제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쓴 저자는 급성 스트레스는 사실은 좋은 거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다 살짝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내성이 생겨서 그 독감이 왔을 때 그거를 이겨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급성 스트레스예요. 왜? 바이러스를 넣었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언가의 내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거기에 그게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근력 운동을 할 때 당연히 몸에 과부하가 와요. 왜? 무거운 걸 들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급격하게 그런 내 몸에 무리를 줌으로써 어때요? 근육이 찢어지죠. 근육이 찢어지고 펌핑이 되면서 거기에 힘이 붙어서 다음에는 그 무게를 똑같이 들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 올리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티프레질 저자는 만성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롭다. 이거는 과학적 근거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만성 스트레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 저자, 이 안티프레질의 저자는 이 만성 스트레스에 출근을 넣었어요. 출근.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세 번째는 집안일, 육아. 그리고 네 번째는 사장의 잔소리.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건 또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답이 안 보이는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 만성 스트레스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조금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보험 하시는 분들 저희 이제 팀이라고 하죠. 그분들하고 이제 1대1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의 역사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서 전 되게 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꼬치꼬치 캐물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만성 스트레스에 굉장히 시달려요. 근데 이 만성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 시달린다는 것조차도 인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여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 문구가 되게 와닿았거든요. 우리는 보상과 벌, 전망과 위협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촉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과 벌, 전망과 위협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는 말이 왜 와닿았냐면요. 결론적으로 보상과 벌은 결과예요. 근데 그것들은 나에게 만성 스트레스를 많이 일으켜요. 그리고 전망과 위협이라는 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일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인 괴사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보상과 벌이라는 결과에 의해서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서 유령처럼 떠돌아다닌다는 거를 제가 요즘 많이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인간이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는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원리가 크게 보는 눈이 없잖아요. 크게 보는 눈이 없고, 크게 보는 눈은 우리가 말 그대로 훈련을 통해서 얻어가야 되는 눈이거든요. 근데 그놈의 그 크게 보는 눈가를 장착하기 위해서 뭘 겪어내야 되냐면 만성 스트레스가 아닌 급성 스트레스를 겪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이 아니다. 어제였나? 어떤 한 여성분을 이제 보험 리크루팅 때문에 미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성분이 캐디를 오래 하셨어요. 캐디를 굉장히 오래 하셨고, 이제 육체적 노동에 굉장히 한계를 느꼈어. 왜 캐디는 열심히 해도 500만 원이거든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빠져들었냐? 화장품 다단계에 빠져들었어. 그래서 화장품 다단계를 3년 정도 열심히 하셨어. 근데 다단계가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냐? 아, 주말에는 캐디를 하고, 그럼 평일에는 다단계를 하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만성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화장품 다단계라는 급성 스트레스를 일단은 터뜨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급성 스트레스가 다시 뭐가 됐어? 만성 스트레스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벗어나야 되죠. 근데 이분은 또 뭐에 지금 시달리냐면 내가 혹시 후회할까 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되면서 자기 나름의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저울질을 막 제 앞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하는 행동이 그냥 만성과 급성 스트레스를 오가는 걸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쭉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제가 이제 본인을 설득하고 싶은데 그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또는 안 하면 굉장히 예상되는 후회가 있어요. 씨, 이거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야, 너 화장품 한다더니 또 보험이야? 이럴 수도 있고, 야, 너는 뭘 끝까지 하나도 못 봤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말들이 나를 공격할 때 이게 뭐가 돼요? 나한테 급성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면 그 급성 스트레스로 해서 내가 뭐가 돼요? 후회가 되기 시작해. 아, 그냥 그거 계속 할 거 그랬나?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거 같은데? 근데 예상하는 후회, 즉 내가 어떨 거라는 그 후회는 실제 느끼는 후회보다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후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예상하는 행복은 항상 실제 느끼는 행복보다 엄청 커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 남자랑만 결혼하면,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우리 애가 취직만 하면, 내가 이 집 대출만 다 갚으면 엄청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났어. 근데 우리 인생은 어때요? 생각보다 많은 만성 스트레스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예측하든 우리가 예측하는 후회도 행복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재고 선택한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우린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쭉 읽고 나서 하나 적은 키워드는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결국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계속 내가 이 만성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한테 급성 스트레스를 주는 테스트를 나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히려 만성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디에 시달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시달리는지도 모르면 계속 그냥 그거를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누군가 나를 구해줄 때까지. 근데 세상에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날 구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생각보다 없어요. 전 이건 진짜 운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겁내게 열심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구해주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를 알아보는 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눈이 없으면 귀인이 와도 어차피 그 귀인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요. 다시 만성 스트레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내리고 싶었던 결론은 현재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근데 현재에 존재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지만 생각은 떠오르고요. 언제든지 나한테 들이밀어요.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볼까, 내가 생각해 볼게가 인생에 제일 쓸데없는 말이에요. 생각보다 우린 생각해 보지 못해요. 떠오르는 생각한테 침범을 당하지. 내가 진짜 생각을 할 때는 엄청난 방향성과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지만 진짜 생각이란 걸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생각을 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생각이 아닌 멘토의 생각을 가져오기 위해서 책이라도 한 자 읽고 이렇게 교육이라도 듣고 강의라도 듣고 아니면 차라리 나가서 걸으시는 게 나아요. 걸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만성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후회할 만한 위험이 상황에 따라 굉장히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그런 탓에 사람들은 통상적이고 위험을 회피하는 선택을 선호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굉장히 중간 어딘가 그쯤에 머물고 싶어 해요. 왜냐면 이런 거 있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해서 모난돌이 정맞은 경우를 분명히 우리는 겪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걸 굉장히 주입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정말 나한테 유익한 급성 스트레스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원인을 모르는 그 만성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다가 관뚜껑을 닫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늦은 밤에 모여 있는 것도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은 스타트잖아요. 이것도 저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실험해 볼 수 있는 거, 단톡방에 글 남기는 거, 영상으로 내 의견 남겨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다 급성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팀장님이래 이런 보험 PD님들께서 PD님들께서 자신만의 어떤 후회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다양하게 해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농담이고요. 와, 아니, 제가 강의하는 내용, 뭐, 이런 내용보다 그냥 앞에서 너무 이제 사례와 이런 것들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완벽한 것 같아요. 제 강의를 이제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아요. 네. 일단 저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들어오는 게 좀 이제 앞으로 점점 불편해질 거예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왜냐면 머리로는 알겠어. 이제 변해야 되는 것도 알고 우리 방향도 알겠어.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수치심과 내 약점으로 드러나고 왠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이 왠지 나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들어오기 힘들 거예요. 네, 이미 어떤 사람들은 왜 문자에서 직접 저한테 물어보더라. 왜 들어오기 힘들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하기 힘들어요. 네. 여러분 성공하는데 레이저 빔 포커스라고 어, 정말 집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마 해보면 알 거예요. 정말 뭔가 내가 한 열심히 글 쓰려고 하는데 문자가 오거나 아니면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뭐 또 타이밍이 돼가지고 뭐 밥해야 된다거나 뭐 다양한 어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집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세상에 이미 놓여졌어. 앞으로 그런 세상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이 스스로 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중도에 배 타다가 배가 무너지면 그 헬리콥터로 이게 구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부터 구하냐면 헬리콥터 그 걔네들은 훈련이 돼 있어요. 그 헬리콥터에서 이제 그걸 떨어뜨렸을 때 거기에 먼저 수용해서 이렇게 고아 그러니까
먼저 다가오는 헬리콥터 쪽으로 먼저 다가오는 사람부터 구하는 거거든요. 모두 다 구할 수 없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저도 14년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태도만 봐도 아, 이 사람이 그 헬리콥터를 향해서 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배가 무너졌으니까 아까 얘기한 만성 스트레스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 갇혀 있으니까 그냥 불평불만만 하고 그냥 삶을 무겁게만 살고 그냥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번 주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또 금방 또 지나고 또 내일은 수요일이고 목요일이고 하잖아요. 시간이 계속 오는데 지난주에 내가 특별한 뭐 한 게 없으면 한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럼 특별한 한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려면 여러분 숫자를 체크해 보면 돼요. 내가 고객한테 전화 통화를 몇 통 했는지, 내가 뭐 유튜브에 영상을 몇 개 올렸는지, 내가 글을 올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단톡방에 지금 올린 사람 두 명이에요. 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어떤 테스트고 새로운 실험인데 여러분 글 원래 잘 쓰고 이미 여기 다 저자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여러분도 어쨌든 성장하려면 브랜딩도 돼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카피라이팅도 해야 되고 돈 되는 글과 돈 되는 언어와 돈 되는 말빨 이런 걸 다 키워야 되는데 그거 언제 키울 거란 말이에요. 키울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제 강의를 듣는다고 방금 전에 완벽하게 이거 표현을 해도 이 표현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는 되겠지. 근데 여러분 한번 완벽하게 표현해 보세요. 이게 표현할 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혼자 표현하는데 또 안 돼. 1대1로 뭐 맥주 한 잔 정도 좀 약간 팁시하면은 좀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맨날 표현할 때 맥주 한 잔, 그런 소주 한 잔 마시고 표현할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평소에 맨정신에 표현을 잘해야 돼요. 저 지금 소주 안 마셨고 맥주도 안 마셨거든요. 맨정신에 우리가 지금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거, 디지털 앞에서 표현하는 거, 내 카메라 앞에서 표현하는 거 다 달라요. 이런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 뚝딱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의해요? 어느 순간 뚝딱 생겨요? 클로징 기술이 뚝딱 생길까? 여러분, 보험영업이든 뭐 저기 뭐 상가 분양이든 오피스텔 분양이든 땅을 팔든 무슨 뭐 다단계를 하든 무슨 어쨌든 영업을 모든 걸 하면 뭐 판매 행위를 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현장에 10년 있고 20년 있고 여러분 선배들도 있고 뭐 주변에 환경들 있을 거예요. 대부분 똥이에요, 똥. 이해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거기에는 복제 시스템이라는 게 없어요.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제 말을 그냥 여러분 이거를 확인해 보세요. 다 똥이에요, 똥. 그러니까 영업할 줄 몰라요. 영업할 줄 모르는 첫 번째. 여러분 99대 1에 대한 비율을 제가 얘기한다면 1%는 기술이에요. 99%는 마음가짐과 거기에 다양한 어떤 소스가 거기에 섞여져 있는데 99%를 우리가 소통할 땐 거의 비슷비슷해 보여요. 아는 게 거기서 뭐 거기고 뭐 비슷하게 대화가 되니까 공감도 되고. 근데 1% 우리가 보통 99% 차였더라도 1%가 모자란 사람들은 모질이라 보이지 않아요? 아, 뭔가 1%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99% 부족하면 걔는 사람이 아니겠죠. 예, 태어나도 뭐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가 사람 취급을 안 하겠죠. 예. 근데 1%만 부족해도 좀 띠리띠리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예. 1% 기술인데요. 기술이 왜 일반 영업사원들이 기술이 왜 딸리냐면 하드코어 기술 훈련 기반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저한테 1대1 코칭 수천만 원씩 내고 받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봤어요? 왜 누군가는 컨설팅을 저렇게 많은 돈을 내고 받지? 저도 똑같아요. 저는 왜 작년에 수천만 원씩 투자하면서 마이애미 우리 한 달만 갔다 왔을 때 몇 천만 원 투자했어요. 왜 누군가는 저렇게 투자해가지고 가서 그런 리더십 워크샵이든 뭐 이런 워크샵 직접 가서 듣기도 하고 온라인 워크샵만 가지고도 다양한 워크샵들 되게 많거든요. 네. 자, 1% 안에 누군가는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술이에요.
근데 그 하드코어 기술은요, 거절 처리 연습을 엄청 잘해야 돼요. 하드코어 연습이라고, 하드코어라고 하는 건 그냥 시스템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데 누구부터 하냐면 보통 지인부터 하다 보니까 하드코어 굳이 안 채워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매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 운빨이죠. 파워 베이스 발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1% 용어를 쓰면 어떤 사람 못 알아들을까 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드코어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시스템을 콜드콜로 훈련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게 상대방이 생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약속 잡고 브리핑하고 거절 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질문식은 뭐 우리가 뭐 6단계라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드러내는 연습 3단계 기질 그걸 거절 처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하는 거거든요. 1%예요,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99%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도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영업사원들 되게 많아요. 영업사원들 제 앞에 갖다 놓으면요. 제가 이런 거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번만 롤플레이 해도 똥이에요, 똥. 그리고 그 위에 몇십 년 했던 영업사원 조직의 뭐 그 매니저라고 할까요? 그 영업사원 위에 조직의 뭐 걔네들한테도 제가 똑같이 롤플레이 시켜서 걔네도 똥이에요. 이해돼요? 예. 근데 왜 누군가는 그냥 몇십 년 가지고 왜 그 위치에 갔을까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 간 이유는 제가 기업 강의 가면서 다양하게 공유했던 부분들 중에 일부거든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게 소개로 나오고 소개로 나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99% 안에 뭔가 그 마음가짐에서 그 사람들 기부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스킬에서 또 나오는 것들이 상관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그런데 하드코어에서 1% 훈련되고 99%로 가는 거랑 1% 기술이 없이 99% 가는 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시스템이 없이는 절대 내 밑에 하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없으면. 왜 1%는 측정 가능해야 되거든. 99% 측정 불가능해요, 여기. 예, 제가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만큼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예, 실제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조차를 지들끼리도 안 믿어요. 지들끼리도 안 믿다 보니까 그런 구세주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보고 실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없는 게, 있는 게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에는요, 시나리오를 정말 아주 멋있게 짤 수 있어요. 나만 모를 뿐이에요. 동의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벌려면 어쨌든 지금 여러분 가져가야 되는 어떤 요소는 뭐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어, 일단 이런 줌에 참석하되 참석만 하지 마세요. 기준을 높이세요, 하나하나.